오늘은 총체적인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 전략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법원, 또 당선 후 국정안정입법, 김문수 후보 당선과 국힘의 미래, 한독수 대망신 필연, 진흙탕 단일화 예고, 이재명 안전, 국정원, 최상목 사퇴와 이주호 내각, 이재명 대선 캠페인 기조, 시대정신, 이 10가지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입니다.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 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기일지정 속전속결로 이어받았습니다.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묻습니다.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 위법의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습니까? 다수 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 의견과 토론은 했습니까? 소부 심리 없이 전원 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 위법적 하자 아닙니까? 손을 떨며 선고해야 할 만큼 황급했던 이유가 뭡니까? 법리 판단을 넘어 사실 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 아닙니까? 판례 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속한 대법원이 어찌 계엄 때는 그리도 조용했습니까?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1차 내란, 한독수 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합니다.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임명목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입니까? 이런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구군이 달린 내란 재판을 맡기겠습니까? 직위원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됩니다.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붙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이 24시간도 안 되어 50만에 육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와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매의 눈으로 단호한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내란 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추종 세력 중에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광훈 노선 지지를 표명한 대한민국 최극우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선출은 국힘당의 대선 포기와 당권 경쟁 시작 신호입니다. 김문수와 권성동이 싸우는 꼴불견의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국힘은 국민적 상식을 거부하고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 탄핵 찬성파와 홍준표 등 중간파까지 배제하며 갈갈이 찢어질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총리직을 대선 출마에 써먹고 도주한 해방 이후 최대 먹튀 후보입니다. 내란 내, 주술주, 의리 없음의, 무능무, 방탄방의 내주 의무방 5대 장벽을 결코 못 넘을 것입니다. 국민이 내란 공범을 선택하겠습니까? 김건희보다 더한 주술 정권 연장을 선택하겠습니까? 호남 원적을 부인하고 봉하 참배를 회피했던 의리 없는 기름장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직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사태라 부르고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이 뻥끗한 적 없이 군사 반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호남 사람이라 인정하겠습니까? 마이너스 경제를 만든 무능 관료를 뽑겠습니까? 내란 수사를 피하려는 방탄 출마에 속겠습니까? 검찰과 선관위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 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법 편파적인 범죄자 비호로 판단하고 대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은 결국 한덕수 대망신으로 끝날 것입니다. 국힘 단일화는 결국 전광훈 아바타 김문수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둘을 합치고 다른 사꾸라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합계 총점이 내려가는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 조합입니다. 노역과 노역이 부딪히는 진흙탕 기싸움으로 후보 등록 시기를 넘겨 한덕수 전 총리는 등록도 못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또는 결국 막판 김문수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힘 이탈표를 얻게 될 이준석 후보가 계속 제3후보를 고수할지 아니면 명태균 리스크와 삽질 의혹의 취약성으로 결국 국힘에 재의탁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칼테러와 계엄 체포의 대상이었고 이재명만 없애면 된다는 극단주의가 판치는 상황이라 절대 경계를 풀 수 없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거 절대 경계를 띄는 게 아니라 절대 경계예요. 그 붙여서 저기 하세요. 띄어놨네. 한덕수 전 총리의 상황실을 국정원 출신들이 맡는 등 공작선거의 우려가 큽니다. 국정원 전직들의
공작선거에 대응했던 지난 총선에 이어 내란전당 선거 공작 저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확실한 위헌 위법 사유의 탄핵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과 한덕수 사퇴 시기가 겹쳐 이후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없고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발언으로 한국 측의 대선 전 관세 협상 타결 시도마저 드러나 국익을 위한 탄핵이 불가피했습니다. 사퇴한 최상목 전 부총리뿐 아니라 고유 업무를 넘은 월권으로 방미하여 미국 측과 접촉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 대한 즉각적 파면과 수사를 이주호 대행과 검찰에 요구합니다. 이주호 내각은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둔 과도기의 대미 관세 협상, 추경 집행, 각종 재난 대비, 에이펙 준비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부터 평당원까지 내란 극복과 경청 행보를 결합하여 병행하겠습니다. 선대위를 중심으로 하되 일반 당무는 최고회의가, 원내 대책은 원내 지도부가 담당하는 효율적 단일 대우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흘간 평소 1일 기준 10배인 5천여 명의 신규 입당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참여로 승화시켜 기득권 카르텔의 폭주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적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사회적 대화와 사회 대개혁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이 협력해 진보 보수 연합을 이루고 경제와 나라를 살렸던 DJP처럼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건전 보수 세력과도 정중하고 유연하게 힘을 합치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와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결국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믿는 이재명 후보가 뜨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힘이 가라앉고 검찰과 대법원이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빛의 혁명을 이은 빛의 선거로 국민이 주인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도 안 좋으신데 말씀하시나. 혹시 그 천준호 전략본부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우리 그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또 천준호 전략본부장이 있으니까 질문을 좀 해주시고 질문은 다 해서 한 뭐 저희들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 켜고 와주세요. 예, 그리고 소속과 이름을 좀 밝혀주세요. 예, 수상 동아일보 이지훈입니다. 그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누가 어떻게 뽑는 건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뭐 비슷한 전례 같은 걸 참고하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많은 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특별재판소의 설치는 뭐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표현을 국민적 논의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학술적 논의에 있던 영역의 것을 실제로 현재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미 직위원 법원의 윤석열 그 내란에 대한 재판의 어떤 특혜성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까지도 더 확대되는 우려가 있다 하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이런 내란 심판에 대해서도 이런 특별재판소가 필요하다 하는 국민적인 문제제기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충분히 국민적 논의에 붙여서 차근차근히 저희들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 갈지 정리해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만큼 그것과 관련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저기, 예, 이준혁 기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네, YTN 이준혁 기자인데요. 지금 대법원들의 이제 재판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관 탄핵 요구가 이제 당내에서 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재명 후보님 재판 관련해서 일부 절차를 이제 생략해서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그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은 뭐 이미 발생한 현상입니다.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그 이재명 후보 관련 결정은 차별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종속 결정이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기를 이런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졸속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했고 또 앞으로 다양한 토론회 등등을 통해서 법조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제기되겠지만 그중에 단 하나 국민의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챗GPT보다 더 탁월한 속독력으로 그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해 내신 것으로 전해져 있는 그 독파가 사실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의 당연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서명운동이 어제 시작됐는데 이미 50만을 아마 이 시간쯤이면 넘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떠한 모든 인권이 중요한데 어떤 사건도 기록을 읽지 않고 판단한다면은 어떻게 그걸 법관이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다 어떻게 또 대자를 붙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고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도부의 의견이 정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째는 대법원은 이미 위헌 위법적 절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의 대법관이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개 사죄하고 사퇴해라.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고등법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범한 누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모든 것은 정상이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 대법원과 적어도 고등법원 집행부에서 보인 모습은 정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대선 전에 모든 이재명 후보 관련 결정이 날 수 있느냐. 지금 저희들이 제기한 그런 우려를 자아내지 않는 그냥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대법원의 가령 2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는 결정이 났다면 그걸로 아마 끝났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와 이제 다른 방향의 것이 나면서 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정상적인 예상에 기초한 이런 경우에 파기환송에 이어지는 그 절차들을 본다면 통상적인 상고 절차, 뭐 상고유효소 제기 절차 등등을 놓고 볼 때 아무리 압축해도 6월 3일 전에 끝나기 어렵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예상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워낙 통상을 뛰어넘는 신기에 가까운 압축수를 발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의 몫이고 그러한 것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가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거나 또 대법원에 대해서 묻는 것,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통해서 제가 아까 청문회, 특검 등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는 있고 그에 따라서 일단 대법원이 범한 절차상의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확인할 것이고 고등법원에서는 그런 법과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예, 여기 먼저. 네. 네, 먼저 이쪽. 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의 구현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기도 한데요. 그 조희재 대법원장 탄핵과 이 특검법 같은 것도 지금 당장 추진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번 오늘 의총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논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이미 답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까? 제가 아까 드린 답변에 그냥 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예. MBC 김지인 기자입니다. 그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검찰과 선관위가 그 구속 수사와 총리실 압색을 하지 않으면 바로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늘 의총 논의 사항에 포함이 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통상 당해 선거의 진행이 시작됐거나 또는 임박한 시기에 행해지는 선거법 위반은 굉장히 중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다루어집니다. 한덕수 전 대행과 관련된 지금 문제 제기되는 사안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더구나 해당자가 최고위급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거 최고위급 공직자이고 윤석열 내란을 온 국민이 지켜봤듯이 한덕수 대행이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겉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아랫사람들을 선거에 동원했다가 미리 사퇴시켜서 선거에 결합시킨 이 일련의 과정이 100일 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발까지 아마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 이미 사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며칠이 지났고 제기한 날짜에 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모든 문서정보나 또는 통신정보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하루씩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그 한덕수 총리 국민후보 추대위원회라는 분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를 하는 언론에게 그건 총리실에 물어봐라 라고 답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만큼 결정적 단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이나 수사기관이 즉각 수사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상 관건 선거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이쪽 질문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예, 예. 다른 분? 예. 예.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앙선대위 체제고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오늘이 D-30인데 사실 그간에 국민들이 이해해왔던 선거 전략은 약간 중도 실용주의라고 이해를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선거 전략이 마치 재판 대응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해오셨던 기조와 이 법원의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시는 기조가 어떻게 병행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벽하게 조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위기의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침탈당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헌법 가치를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선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한편으로는 내란을 극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란이 창출해낸 초유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 양면 동시적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일관되게 정부가 원래 해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추경에 있어서의 민생 대책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고 그 실현까지 이끌어 왔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올바른 원칙에 대해서 제기를 해 왔고 정부가 혹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가를 계속 주시해 왔고 후보는 이 상황에서도 혹시 안보에 불안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지금 특히 접경 지역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도층 국민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란의 지속 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 사법 질서의 훼손과 연동되는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판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 또는 중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이 윤석열 내란과 윤석열 계엄을 비판했던 연장선에서 사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 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을 볼 때 두 가지는 완전하게 같은 목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천준호 본부장님.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선거를 저희가 기획할 때는 내란이 어느 정도 종식된 상황에서 이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사실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출당이 되든지 또 내란과 관련된 또는 개입됐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또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거나 동조한 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로 구성된 대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상황은 명백하게 내란 세력의 재집권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사법부까지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온 국민들이 함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기조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과제와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제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수의 정책 그리고 진보의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이런 노선이 함께 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진보와 보수의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조금 미흡하고 이해가 좀 덜 되실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질문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핵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대법원 자체가 절차적 하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듣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다시 판단하게 되겠죠. 답 자체를 못 듣는다면 국민들은 또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대법원을 국민이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칙적인 또 법적 원리에 기초한 질문을 하고 있고 대법원이 그에 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답이 대법원의 정상적인 직무행위를 하고 있는가라고 판단할 만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란 극복과 그다음에 저희들의 어떤 이 실용적인 민생 이 부분은 결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적인 또 하나의 그냥 예를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처음에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있은 후에도 강원도에서도
어제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국힘에 소속했던 전 단체장들을 포함한 그 국힘 계열의 인사들이 계속 결합하고 있습니다. 전 그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 극복과 한편으로는 내란을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민생 실현 노선을 계속하는 저희 당과 후보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셔야 되겠는데,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누가? 그건 뭐 민주당이 입장을 정할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아주 극히 개인적인 아마 어떤 공간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 소추 중단 뭐 예.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법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이 헌법 84조에 확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하도 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국민의힘의 선동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때로는 사실상 헌법만으로 충분한데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위인설법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헌법 공부를 좀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혹시 뭐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뭐 된 것 같은데요. 자, 됐죠?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기자실이 선대위 기자실이 이제 한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작업이 되는 대로 당사에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